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은 대외 요인 탓도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린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국회가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지요.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도 출산율이 0.98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벽이 무너진 거지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저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와 노년층 자살률 역시 세계 최악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한 절망의 연옥에 갇힌 세대들이 많습니다.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니 당연히 출산 포기하겠지요. 출산 포기하니까 내 집 마련 포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M4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현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습니까? 적폐청산에 매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는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조국 사태가 결정타가 된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기 아니겠습니까?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국제고를 없애는 게 교육개혁인가요? 세 가지 형태의 학교가 사라지면 30년 전 완전 평준화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로봇과 빅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의력과 사고력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만 교육 혁신 청사진이 없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친노동 반기업 정책은 고용과 투자가 함께 움츠러들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려 29.1%가 오른 최저임금의 충격은 메가톤급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오히려 일자리는 되레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투자, 수출, 내수, 고용 등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을 판이고 투자, 소비 위축에다가 수출도 1년 가까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탈항목을 고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업벨트에 인접한 지역경제의 몰락을 보면은 가슴이 먹먹할 지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탄력 근로제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조시간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어 유통업체는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50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될 경우
기업들의 비명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에 속하는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만든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여서 고용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한국 경제의 역기능의 보완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신노동정책 과속으로 인한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한국은 13위에 올랐지만은요, 해고 비용이 무려 116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이 102위, 노사 협력이 132위 등 노동 분야는 순위가 더욱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폭력 시위와 점거 농성을 되풀이했지만 정부는 이에 휘둘리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노총은 세불리기에 나서 현재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상위 10%의 노조, 귀족,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당선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노동 존중을 강조한 문 대통령과 달리 마크롱 대통령은 과도한 노조 기득권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임금 근로 조건에 대한 노조의 협상권을 축소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실업률은 낮아지고 정규직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단호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시기입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 대통령의 권력화된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타협에 나서도록 직접 설득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속도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 주체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원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을 개혁하려면 공수처 설치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선의로 보장된 신념윤리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책임윤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찬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 행보를 이어갑니다. 대화 시간은 100분이며 TV로 생방송되는데요. 남북관계 문제, 한일관계 문제, 노동 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등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기업을 이해하는 정부 고위 관리가 있어야 현실감 나는 정책이 나올 텐데 경제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신기업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방향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아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10%, 20%, 22%, 최고세율 25%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세율 27.5%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법인세도 좀 인하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그래서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함께 소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 정책 컨트롤 타워를 두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교 안보에서도 북한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형태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갈등을 끝내고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은 야당 본연의 역할이지만 의회 안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지 야당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 경제 문제에서는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여당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야당의 존재감은 커질 것입니다. 어느 정권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말로는 통합을 내세웠지만 지지 세력만 바라보는 정치를 했던 것 아닌지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정파적 색깔을 나타내면서 사실상 국민 분열을 방치했고 그 정점에 두 달 넘게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조국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국 사태로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남은 절반의 임기에는 청와대가 정부와 여당의 권한을 분산해야 국정에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통합에 매진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청와대 독주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등 국민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복원해야 합니다. 국민 통합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해 보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